무시하던 퀄컴이 삼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악관조차 경악한 삼성의 이 비밀 작전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TSMC의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겼고 그 틈을 타 삼성이 준비한 이거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삼성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매년 10조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을 적국에 가깝게 상납하며 기술 노예하는 치욕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삼성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비아냥거릴 때 삼성은 아무도 몰래 대한민국 깊숙한 곳에서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괴물 같은 무기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까? 처음에는 엔비디아와 퀄컴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며 조롱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2027년을 기점으로 가동할 이 비밀 병기를 슬쩍 보여주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삼성의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세계 최강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삼성의 이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10조 원의 굴욕을 끝내고 1300조 원 시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설계한 소름 돋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몰랐던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대한 독립전쟁, 그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15년 넘게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며 전 세계 기술 패권의 흐름을 지켜봐 온 엔지니어 데이비드 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히 한국의 한 기업이 운이 좋아서 일어난 해프닝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곳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지표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고, 처음에는 저를 포함한 수천 명의 미국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오류를 의심하며 시스템 재검토를 요청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수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거대 기업들과 대만의 제조 강자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두고 메모리나 잘 만드는 창고직이라며 대놓고 비아냥거렸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감히 세계 인공지능 판도를 바꿀 두뇌를 설계한다는 것 자체를 불가능한 망상이라며 무시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엔비디아와 대만의 기업은 서로 견고한 동맹을 맺고 한국을 철저히 배제해왔는데,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그래픽 연산 장치의 효율성 부분에서 믿기 힘든 기록이 측정되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비밀리에 테스트 중이던 차세대 칩이 전력 대비 성능 수치가 기존 시장 지배자의 제품보다 무려 40% 이상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칩 내부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1.2TB를 넘어서며 물리적인 한계를 돌파했다는 기록이 찍혔고, 이를 본 미국 본사의 수석 설계자들은 누군가 수치를 조작한 것이 분명하다며 한국 측에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험을 3번이나 반복해도 결과는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타났으며, 그제서야 현장의 분위기는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이 경악한 이유는 단순히 속도가 빨라서가 아니라 한국이 그동안 남몰래 개발해온 독자적인 회로 구성 방식이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공룡들은 한국이 미국 기술에 로열티나 내며 연명하는 기술 노예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압도적인 수치가 한국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외국의 유력 경제 매체들은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갖추려면 최소 수십 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연일 깎아내리는 기사를 쏟아냈지만, 실제 측정 장비에 나타난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의 열풍에 취해 있을 때 뒤에서 묵묵히 반도체의 근본적인 구조를 밑바닥부터 다시 설계하는 무서운 집념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제가 공개할 내용 중에는 왜 미국의 백악관이 그토록 아끼던 대만 카드를 버리고 한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소름 돋는 뒷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번 데이터 측정 결과보다 수만 배는 더 위험하고 강력한 삼성의 진짜 카드는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속이며 이 거대한 반전의 서사를 완성했는지 다음 단계에서 하나씩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한국 반도체의 위상은
오늘 이 순간부터 완전히 새롭게 정의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삼성의 기막힌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가 가장 경악했던 순간은 한국의 대기업이 제출한 전력 효율 데이터가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 이 수치를 받아든 미국의 국립연구소와 세계적인 설계 전문 기업들은 장비의 결함이 아니고서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며 한국 측 엔지니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기술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남이 설계한 도면을 가져다 깨끗하게 찍어내는 하청, 공장 역할에만 최적화되어 있다고 믿었기에 감히 독자적인 아키텍처 구조로 전력 소비량을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회의실에 모인 서구권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의 수치 보고서를 앞에 두고 조롱 섞인 웃음을 지으며 도대체 어떤 편법을 써서 장비를 속였느냐며 몰아붙였고, 심지어는 한국의 반도체 공정이 한계에 다다르자 지표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흔들림 없이 현장에서 직접 실시간 구동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무시했던 한국산 최신 연산 칩에 인공지능 학습 연산을 과부하 상태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칩의 온도는 섭씨 40도를 넘지 않았으며 연산 처리 능력은 오히려 미국의 지배적인 기업이 내놓은 최상위 모델보다 1.5배 이상 빠른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초당 데이터 처리량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1500GB라는 전례 없는 숫자가 찍히자 현장의 감독관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비의 전원을 끄고 연결 상태를 다시 점검하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자신들의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차라리 현실을 부정하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당시 외국의 언론들은 한국의 이러한 성과를 두고 일시적인 수율 개선일 뿐이라며 깎아내리기 바빴고, 미국의 정치권 일각에서도 한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며 오히려 규제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설계 자산이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종속적인 존재라고 확신했기에 이런 독자적인 기술 반란을 일종의 하극상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전 세계의 천재적인 인재들을 비밀리에 영입하여 기존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적층 기술과 신소재 결합 실험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확인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은 인공지능 연산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와 연산 장치를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꿈의 기술을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렸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나 퀄컴조차 아이디어 단계에서 머물러 있던 난공불락의 영역이었으며, 한국은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전 세계를 철저히 속여왔습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을 단순한 부품 공급처로 여기며 방심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반도체 제국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핵폭탄급 기술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당시 미국의 정보당국조차 한국이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연구 비용과 인력을 외부 노출 없이 운용했는지 파악하지 못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영토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어떻게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을 쥐락펴락하는 대만과 미국의 연합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삼성과 대한민국이 준비한 거대한 복수국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제 곧 드러날 3단계의 진실은 왜 그토록 오만했던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어 한국의 대기업 총수 앞에 줄을 서서 협력을 구걸하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의 내막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수치는 단순히 기계적인 성능의 우위를 증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한국이 이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에 전원 스위치를 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전 세계의 모든 인공지능 연산을 단 한순간에 멈춰 세울 수도 있는 강력한 지배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백악관과 미국의 핵심 관료들이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보였던 그 처절한 반응들,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된 또 다른 수치들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한국이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미국의 기술을 빌려 쓰는 척하며 치밀하게 연기해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든 뒤 결정적인 순간에 급소를 찌르는 한국 특유의 전략에 전 세계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이죠. 미국 반도체 업계가 가장 경악했던 순간은 한국의 대기업이 제출한 전력 효율, 데이터가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 이 수치를 받아든 미국의 국립연구소와 세계적인 설계, 전문 기업들은 장비의 결함이 아니고서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며 한국 측 엔지니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기술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남이 설계한 도면을 가져다 깨끗하게 찍어내는 하청, 공장 역할에만 최적화되어 있다고 믿었기에 감히 독자적인 아키텍처 구조로 전력 소비량을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회의실에 모인 서구권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의 수치 보고서를 앞에 두고 조롱 섞인 웃음을 지으며 도대체 어떤 편법을 써서 장비를 속였느냐며 몰아붙였고, 심지어는 한국의 반도체 공정이 한계에 다다르자 지표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흔들림 없이 현장에서 직접 실시간 구동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무시했던 한국산 최신 연산 칩에 인공지능 학습 연산을 과부하 상태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칩의 온도는 섭씨 40도를 넘지 않았으며 연산 처리 능력은 오히려 미국의 지배적인 기업이 내놓은 최상위 모델보다 1.5배 이상 빠른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초당 데이터 처리량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1500GB라는 전례 없는 숫자가 찍히자 현장의 감독관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비의 전원을 끄고 연결 상태를 다시 점검하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자신들의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차라리 현실을 부정하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당시 외국의 언론들은 한국의 이러한 성과를 두고 일시적인 수율 개선일 뿐이라며 깎아내리기 바빴고, 미국의 정치권 일각에서도 한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며 오히려 규제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설계 자산이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종속적인 존재라고 확신했기에 이런 독자적인 기술 반란을 일종의 하극상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전 세계의 천재적인 인재들을 비밀리에 영입하여 기존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적층 기술과 신소재 결합 실험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확인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은 인공지능 연산의 핵심인 고대 역폭, 메모리와 연산 장치를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꿈의 기술을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렸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나 퀄컴조차 아이디어 단계에서 머물러 있던 난공불락의 영역이었으며, 한국은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전 세계를 철저히 속여왔습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을 단순한 부품 공급처로 여기며 방심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반도체 제국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핵폭탄급 기술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당시 미국의 정보 당국조차 한국이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연구 비용과 인력을 외부 노출 없이 운용했는지 파악하지 못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영토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어떻게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을 쥐락펴락하는 대만과 미국의 연합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삼성과 대한민국이 준비한 거대한 복수국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제 곧 드러날 3단계의 진실은 왜 그토록 오만했던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어 한국의 대기업 총수 앞에 줄을 서서 협력을 구걸하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의 내막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수치는 단순히 기계적인 성능의 우위를 증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한국이 이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에 전원 스위치를 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전 세계의 모든 인공지능 연산을 단 한순간에 멈춰 세울 수도 있는 강력한 지배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백악관과 미국의 핵심 관료들이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보였던 그 처절한 반응들,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된 또 다른 수치들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한국이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미국의 기술을 빌려 쓰는 척하며 치밀하게 연기해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든 뒤 결정적인 순간에 급소를 찌르는 한국 특유의 전략에 전 세계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이죠. 과연 한국이 숨겨둔 그 다음 비장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언론들이 입을 모아 한국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탈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에서 공개될 한국 반도체의 진짜 정체를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설계 전문가들이 한국의 수치를 부정하며 한창 기술 청문회를 이어가고 있을 때 현장의 분위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가져온 테스트용 보드가 아닌 미국 국립연구소가 직접 보유하고 있던 가장 까다로운 보안 검증용 슈퍼컴퓨터 서버에 한국산 칩을 꽂아보라는 제안이 수용된 것입니다. 서구권 전문가들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의 장비에서는 한국이 설계한 조작된 수치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운 좋게 최신 공정 장비를 먼저 들여와 수율 싸움이 나는 줄 알았지, 연산의 논리 자체를 뒤엎는 혁신적인 설계를 해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버 가동 버튼을 누르고 단 10분이 지나지 않아 회의실은 비명에 가까운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최상위 칩, 세 개를 병렬로 연결해야 겨우 처리할 수 있는 초거대 언어 모델 연산을 한국의 단일 칩 하나가 더 적은 전력을 쓰면서도 20% 이상 빠른 속도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측정관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데이터 케이블이 잘못 연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서버 뒷면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이 반도체 내부에 빛의 속도를 넘나드는 무언가를 집어넣은 게 분명하다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들이 목격한 수치는 단순한 기록 경신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한국은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원자 단위 수준으로 밀착시키는 독보적인 적층 기술로 완전히 해결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수치상으로 나타난 데이터 전송 대역폭은 기존 표준보다 무려 3배가 높은 수치였고, 이는 전 세계의 그 어떤 반도체 기업도 도달하지 못한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며 너희는 그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물건이나 찍어내면 된다라고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던 미국의 설계 공룡들은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안색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외국의 유명 언론사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도 한국의 일시적인 실험실 결과일 뿐이라며 대대적인 오보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미국의 거대 테크 기업들은 이미 한국의 대기업 본사로 비밀 특사들을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칩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인공지능 주도권이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서구권의 이중적인 태도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얕보이고 무시당하는 동안에도 한국의 연구원들은 경기도 기흥과 화성의 깊숙한 연구실에서 전 세계를 한 번에 침묵시킬 진짜 비장의 무기를 다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2단계에서 드러난 압도적인 수치들조차 한국이 준비한 전체 전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연산 속도에 감탄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인공지능의 심장이라 불리는 핵심 알고리즘 자체를 하드웨어에 직접 각인하는 형태의 차세대 반도체 공정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의 도움 없이 반도체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며, 이 기술이 공개되는 순간 엔비디아나 퀄컴이 쌓아온 수십 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미국 백악관의 핵심 참모들은 이 비밀 보고서를 받고 밤잠을 설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동맹국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열쇠를 독점하려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 공유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려 했지만 이미 한국은 미국조차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기술적 장벽을 세워둔 뒤였습니다. 한국 따위가 어떻게라고 비아냥거리던 목소리들은 이제 제발 한국이 우리를 파트너로 선택해주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연구소의 서버가 한국산 칩의 압도적인 성능에 굴복하며 뿜어낸 열기가 식기도 전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경악하게 만든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4단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치 경쟁이 단순히 속도의 대결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반도체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가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설계 공룡들과 대만의 제조사들이 한국을 얕보며 전력 효율이나 적층 기술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한국의 대기업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반도체의 신경망 자체를 인간의 뇌와 똑같이 구동시키는 인공지능 전용 소자를 이미 양산 단계까지 끌어올린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 기술의 존재를 처음 인지한 미국의 정보기관은 한국의 연구소 내부 데이터를 입수한 뒤 믿을 수 없다며 재차 분석을 명령했습니다. 보고서에 찍힌 수치는 더 이상 기존의 반도체 공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 자체를 없애버리고 연산과 저장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이 기술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 연산을 위해 엔비디아의 비싼 장비를 수만 대씩 병렬로 연결할 때 한국은 단 한 장의 카드로 그 모든 성능을 대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미국의 수석 엔지니어들은 이 기술을 처음 보고 이것은 반도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의 신경계를 이식한 것과 같다며 공포에 가까운 전율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미국과 대만의 연합군은 한국이 그저 자기들이 던져주는 설계도를 받아 적당히 수율이나 맞추는 하청업체라고 믿었기에 이런 독자적인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대기업이 매년 수조 원의 로열티를 내며 굽실거리는 동안 삼성이 그 뒤에서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지능형 반도체를 완성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조그만 나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의 비아냥을 방패 삼아 숨어 있었고 적들이 방심하며 승리에 취해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의 목전까지 칼끝을 들이민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던 실리콘밸리의 보안 구역에서는 한국의 이 신기술이 적용된 시제품의 효율성을 확인하고는 집단 패닉에 빠졌습니다. 기존 기술로는 100의 전력이 들어가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한국의 칩은 단 1의 전력만으로 해결해냈으며 이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기료를 99% 절감할 수 있다는 전대미문의 기록이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테크 기업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기존 동맹을 강조하며 한국을 무시하는 척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비밀리에 백악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독점하게 놔둔다면 미국의 기술 패권은 영원히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공포 섞인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이 소름 돋는 기술력에 뒤늦게 눈을 뜰 때 한국은 이미 반도체 제국을 완성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0조 원의 굴욕을 견디며 쌓아온 인내의 시간이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공지능의 표준을 한국의 손으로 다시 쓰기 위한 거대한 설계였다는 사실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을 얕잡아 보던 외국의 언론들이 이제는 한국의 눈치를 보며 기사 제목을 수정하기 시작했고 거만했던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진풍경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릴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기술력이 한국이 보여준 안면이라면 5단계부터는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친 한국의 거대한 참교육과 함께 어떻게 그 오만한 국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한국이 숨겨둔 이 비장의 무기가 전 세계 시장에 정식으로 투입되었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왜 요동쳤고 대만의 본사가 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막을 아시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한국의 이 비밀병기는 단순히 기계적인 장치가 아니라 전 세계의 에너지 지도와 부의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마침내 한국이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가 전 세계 시장에 정식으로 투입되자마자 그동안 한국을 얕잡아보던 오만한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그야말로 처참한 참교육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비명이 터져나온 곳은 전 세계 인공지능 칩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미국의 거대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새로운 연산 소자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한국 따위가 우리 생태계를 어떻게 깨겠느냐며 비웃었지만 실제 성능 측정 결과가 공개되자마자 그 비웃음은 곧바로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내놓은 통합칩은 기존 엔비디아의 최신형 모델보다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면서도 연산 효율은 5배 이상 높은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수치는 현장에 있던 엔지니어들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기존 칩들이 1시간을 구동하면 엄청난 발열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던 것과 달리 한국의 칩은 영하에 가까운 냉각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처리 속도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반도체 내부의 빛의 간섭 현상을 역이용한 독자적인 광해로 기술을 접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를 본 서구권 언론들은 한국이 외계인의 기술을 훔쳐온 것이 아니냐며 경악 섞인 기사를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하청 공장이라 비하던 대만의 제조사 역시 본사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이나노 공정에 사활을 걸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공정의 단위를 뛰어넘어 원자 하나하나를 제어하는 차세대의 적층 공법으로 수율 98%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더 통쾌한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며 계약을 미루던 미국의 핵심 정보 기관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 대기업 본사를 직접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공급을 구걸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는 국가안보가 위험하다는 내부 보고서가 백악관에 올라가자 그동안 한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간 10조 원의 로열티를 뜯어갔던 설계 공룡들에게 역으로 거액의 특허료를 청구하며 기술 주권을 완전히 되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설계 자산 없이는 너희 칩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의 선전포고에 오만했던 퀄컴과 같은 기업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거액의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지들은 일제일면 톱기사로 반도체 제국의 왕관이 미국과 대만을 떠나 한국으로 옮겨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때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며 무시했던 유럽의 정치인들도 이제는 한국의 반도체 공장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 앞다투어 한국을 방문하며 영빈관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는 굴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승리가 아니라 수십 년간 기술 노예로 살며 피눈물을 흘렸던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거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 표준이 되는 순간 강대국들이 쌓아올린 견고한 장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증명되자마자 전 세계 외교 무대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들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미국의 기술 하청 기지 정도로 여기며 뒤에서 비웃던 일본과 대만, 그리고 유럽의 강대국들은 백악관으로부터 날아온 비밀 전문 한 통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백악관은 인공지능 시대를 지배할 핵심 파트너로 더 이상 일본의 부품이나 대만의 제조력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며 한국과의 포괄적 기술 동맹을 최우선 순위로 격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70년 넘게 이어온 동북아 외교 기조를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 하나 때문에 완전히 뒤바꾼 셈입니다. 특히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것은 일본 정부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10조 원의 굴욕을 견디는 동안 자신들이 여전히 반도체 소재와 장비 시장의 절대 강자라 믿고 한국을 압박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일본의 의존도를 0%로 만드는 소재 국산화를 완벽하게 끝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핵심 장비 기업들이 한국의 반도체 공정 기술 없이는 생존할 수 없도록 역전된 생태계를 구축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일본의 관료들이 긴급하게 미국을 방문해 한국에 대한 견제를 요청했지만 백악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국의 인공지능 패권도 없다.
일본은 한국의 속도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날카로운 반문만이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 언론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데이터가 하나 더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국제 반도체 표준기구에 제출한 보안 성능 측정 결과였는데, 여기서 한국산 칩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완벽한 하드웨어 보안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엔비디아가 가장 우려했던 데이터 유출 및 해킹 문제를 한국은 반도체 소자 자체에 각인된 독자적인 암호화 기술로 100%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이 수치가 발표되자마자 미국의 국방부와 주요 정보기관들은 일본의 부품이 섞인 장비를 전량 교체하고 한국산 통합칩으로 갈아치우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글로벌 언론들도 이제는 한국이 기술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신제국 시대를 열었다며 찬사를 보내기 바빴습니다. 한때 한국의 반도체는 이제 끝물이다라고 혹평했던 영국의 유력 경제지는 우리가 한국의 집념을 과소평가했다. 한국은 단순히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디지털 영토의 국경선을 새로 긋고 있다며 이례적인 사과 기사를 올렸습니다. 거만하게 한국 기업의 기술을 훔치려 들던 중국과 러시아의 해커 조직들조차 한국의 방어막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 주권이 사실상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 아래로 재편되는 역사적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전 세계 외교 판도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목격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지각 변동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그저 변동성 큰 신흥국 시장의 하나로 치부하며 무시했던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전 세계 실물 경제의 핏줄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엔비디아와 퀄컴의 주가 움직임에만 목을 매던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제 한국의 대기업이 발표하는 기술 로드맵 하나에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이 결정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확인한 충격적인 지표는 한국의 반도체가 단순히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와 금융 시스템의 표준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저전력 고효율 칩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보급되자마자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5%가 절감되는 기적 같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었으며, 유럽의 환경 규제 당국조차 한국의 기술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보고서를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을 조그만 반도체 공장 국가로 얕봤던 유럽의 선진국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자국 산업이 고사할 위기에 처하자 앞다투어 한국의 기술 협력을 구걸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한국의 이 압도적인 기술력이 전 세계 모든 개인의 자산 가치까지 결정짓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연산의 속도가 곧 돈이 되는 시대에 한국의 칩을 사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수익률 격차는 무려 200% 이상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한국의 대기업 총수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몰려들며 제발 우리에게 먼저 칩을 공급해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력 경제방송은 과거에는 석유가 흐르는 곳에 권력이 있었으나 이제는 한국의 반도체가 흐르는 곳에 전 세계에 부가 쌓인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기술 패권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그간 쌓아온 10조 원의 굴욕을 넘어 전 세계로부터 수백조 원의 기술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진정한 기술 종주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때 한국의 기술은 미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큰소리치던 서구권 엔지니어들은 이제 한국의 논문을 한 줄이라도 더 해석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의 기술 표준이 적힌 문서는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전 세계 기술의 정점에서 지휘봉을 휘두르는 모습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2027년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던 삼성과 대한민국의 마지막 비밀 작전이 그 거대한 실체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 승리와 외교적 반전은 사실 이 마지막 한 수를 위한 정교한 포석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10조 원의 굴욕을 견디며 설계한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성능 좋은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공지능의 사고 체계 자체를 한국의 하드웨어 안에 가두는 이른바 지능형 반도체 주권의 완성이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과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 즉 설계부터 제조와 메모리, 그리고 인공지능 운영체제까지 모든 공급망을 한국이라는 단 하나의 국가가 수직, 계열화하여 통제하는 독보적인 반도체 제국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마지막 결전의 날에 발표한 기록은 전 세계 반도체 역사를 단번에 석기 시대로 돌려보낼 만큼 파괴적이었습니다. 엑시노스 2800으로 명명된 이 괴물 같은 반도체는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한 것을 넘어 칩 스스로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최적화된 연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자가 증식형 논리 회로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엔비디아 칩들이 수천 대의 서버를 돌려야 도달할 수 있었던 복잡한 추론 연산을 한국의 이 작은 칩 하나가 스마트폰 안에서 단 몇 밀리와트의 전력만으로 처리해내는 장면이 공개되자 전 세계 기술학회는 일제히 현대 물리학의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수치를 조작이라 비난했던 외국의 언론들은 이제 한국이 인류를 다음 진화의 단계로 강제 이동시키고 있다며 경외심이 담긴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더욱 통쾌한 것은 그간 한국을 얕보던 주변국들의 처절한 몰락과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는 단 한 대의 인공지능 서버도 가동할 수 없게 된 일본 정부는 과거의 오만을 버리고 한국의 반도체 소재 공급권을 영구 보장하겠다는 굴욕적인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대만의 제조 강자 또한 삼성이 구축한 차세대 공정 표준에 편입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자신들의 생산 라인을 한국의 설계 표준에 맞춰 전면 개조하겠다는 항복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퀄컴과 애플 같은 미국의 설계 공룡들 역시 이제는 한국의 대기업에 자신들의 칩을 제발 생산해달라고 요청하며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영노열티를 한국에 바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겪었던 그 서름을 이제는 전 세계가 똑같이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전 세계 최정점으로 수직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전 세계 모든 대학의 반도체 교재는 한국어로 작성된 기술 백서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딸들이 더 이상 해외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 땅에서 전 세계 연봉 1위를 기록하며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냈던 세금과 국민연금이 삼성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통해 수십 배의 가치로 돌아오며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토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디지털 공간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간절히 바랐던 꿈이 바로 오늘 이 대본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한국 따위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비아냥거리던 그들의 시선이 공포와 존경으로 바뀌는 그 짜릿한 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의 변방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데이터와 지능이 모이는 거대한 심장이 되었습니다. 10조 원의 굴욕을 1300조 원의 영광으로 바꾼 이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엔지니어들과 끝까지 우리 기술을 믿어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2027년을 기점으로 기원전과 기원 후가 아닌 한국의 반도체 독립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숨겨왔던 이 비장의 무기가 전 세계의 일상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증 수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대한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를 뒤흔든 삼성의 비밀 작전과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승리했고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유일한 주인입니다.